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간이 없다고 봐야죠.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뭘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성취를 해 먹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엄청 아이들 거의 밤을 새야 되고 헉헉거리게. 그럼 이미 하고 간 아이들은 다 따먹는 거죠, 결실. 그 아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고교학점제에 맞닥뜨리기 전에 중학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야 될 과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가야 대응이 된다는 거네요. 네. 일단 논서 수령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입시학원이나 내신학원들이 피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부모님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내신에도 서술형 정도가 아니라 논이라고 했잖아요. 논서수령. 그러면 서술형은 지금 뭐 단답형으로 요약해서 쓰거나 요약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들이 그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제일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 수능에서 요약 문제 하나 나와요. 그죠? 빈칸 2개 넣어놓고 블랭크 해놓고 거기 집어넣는 거 객관식 문제 있죠. 그걸 지금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내신에서요. 단어 여러 개를 주고 조합해서 쓰라고도 하고요. 아예 자기가 쓰라고도 해요. 위에 내용을 자기만의 주제문에 맞춰서 생각, 디테일한 것을 몇 개 넣어가지고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약 문제죠. 그게 이제 서술형의 기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영작 문제 들어와 있고. 근데 이걸 많은 내신학원이나 입시학원들이 뭐냐. 그거 그래머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준 거는 쓸 수가 있어요. 단어 몇 개 주거나 영작을 하는 거 혹은 문장을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법을 뭐 직설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학생들이 합니다. 근데 논서수령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논수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거죠. 자기만의 소견을 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크리티컬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제에 맞춰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를 잘해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50단어 이내로 쓰라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유형이죠.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중학교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하고 있죠. 50단어 이내. 그리고 뭐를 조건으로 걸어주죠. 근데 이게 모든 과목의 영어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어머니들, 일단 영어 과목이 2022년도 개정안에서 어떤 과목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요. 영어 1, 2.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열애로 치잔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공통영어와 공통영어 2도 우리 열애로 치자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입시와 똑같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에 제일 먼저가 영미문학 읽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국과 미국의 소설이나 시나 시곡을 읽어요. 저희가 영문학과 시절에 공부했던 거죠. 근데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써라 할 수도 있고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만의 소견을 쓰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글 안에 여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느냐라고 쓸 수도 있겠죠. 더 웨이스트랜드라는 황무지라는 시가 있죠. T.S. 엘리엇의 유명한 시죠. 거기에서 황무지란 과연 뭘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도왕이 나와요. 아도왕의 전설이에요. 이 지금 금세기가 너무도 황폐화되어 있고 종교가 없다 이거예요.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싸움이 많고 인간의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 가서 새로운 구도자를 찾아봐라. 이런 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1세기의 구도자는 누굴까? AI?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인.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글을 영어로 그것도 써야 되는 거죠.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러죠. 그 과목 선택 안 할래. 영어를 선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언론에 떴죠. 문이과 계열이 없이 자유전공과 비슷하게 무계열을 선포를 한 대학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대학에게 30%의 무계열 과를 만들으라고 한대요. 30%가 적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교학점제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영어의 비중을 아예 포기하고 갈 수는 없겠죠. 이건 문이과 누구나. 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뭡니까? 융합인재죠. 현대사회에. 그럼 영어를 못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영어를 한 과목도 안 하고 왔는데 그 학생을 뽑아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택 과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앞에 들어가요. 발표와 토론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학에서 발제자가 있고 어떤 주제가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근데 토론하기 전에 자기만의 글을 좀 써야 되겠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럼 영어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간단하게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안 되면 안 되겠네? 당연하죠. 그럼 점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과목도 못 들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2 이하 학생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머나 내신 중심의 학원을 보내면 이제부터는 우리 애들은 돌아설 길이 없다는 거죠. 좀 심한 말일 것 같은가요? 그럼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심화 영어입니다. 심화 영어니까 이건 좀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뭘까요? 글을 읽겠죠. 글을 읽고 나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글을 읽고 요약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걸 요약을 한국말로 쓸까요? 영어로 쓰라 하겠죠. 그러니 라이팅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라이팅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선택 과목은 뭐겠습니까? 심화가 또 들어가요, 앞에. 근데 이번에는요, 독해와 작문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작문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독해는요, 아까 심화 영어보다 더 어려운 독해일 거예요. 토플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원외고나 이런 학교에서는 또 자사고도 일부 학교가 토플 지문보다 더 긴 지문들을 주고 내신을 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들 들으셔서 아시죠? 네. 그렇다면 심화, 독해와 작문은 그런 것들을 읽는 거죠. 근데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역시 작문으로 그 글에 대해서 크리티컬하게 아마 글을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왜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 SAT 시험에 크리티컬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왜 크리티컬을 넣었을까요? 있는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라는 게 크리티컬이라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과목일 수가 있겠죠. 근데 국가는, 교육부는 대학에 오기 전에 누구나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 소견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요. 우리가 보는 건 어린애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걸 영어로 피력을 못 한다는 것 뿐이죠. 그거는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강남에 왜 왔습니까? 대치동에 왜 오셨어요? 왜 갑자기 몇 년 동안 갑자기 4대 영어를 하던 그런 관심이 사라졌나요? 수많은 학원들이 없어졌더라고요. 다들 중학교 학원 전부 다 내신 학원으로 변질되어 있잖아요. 이건 고교학점제는 예전부터 예고됐었어요. 제가 2018년, 19년 계속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마다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 도외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따라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하셔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굉장히 난해한 용어더라고요. 직무영어. 직무영어. 어머니들 중에 혹은 아버님들 회사 다니셨죠? 다니시고 계시고 지금. 거기서 뭐 합니까? 영어로 우리 회의도 하고 영어로 문서도 작성하죠. 바이어들한테 영어로 이메일도 오죠. 그걸 전부 영어로 답변을 해줘야 되고 우리 사장님 앞에서 혹은 팀원들 앞에서 뭐 합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 글로벌 시대죠. 외국인들도 같이 근무하는 회사들 많은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직무 영어입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삼성의 오픽 같은 것들이 좀 도입도 되고 토익 정도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로 선택이에요. 그럼 융합 선택은 3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실용영어 회화예요.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막 그래요. 제일 만만해 이래요. 왜? 스피킹과 라이팅을 계속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만만하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동안 그래머에만 매몰되어 있고 문법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이게 만만하지 않겠죠? 또 그리고 잘하는 애들한테 밀리겠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미디어 영어예요. 미디어 영어는 뭐냐면 테드 같은 거 있죠, 테드. 그 강의를 보는 거죠. 그리고 CNN 뉴스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또 동영상을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하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동영상을 보는, 또 미드라든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뉴스를 봤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경제관계에서 대립관계다. 이거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사고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영화 같은 거를 보고 나서도 그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디어 영어는 이겁니다. 자, 마지막 영어는 세계 문화와 영어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와 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그리고 사실,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거죠. 지문으로 줬겠죠. 그러면 일단 독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토플 이상의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뭘로 씁니까? 지필로 쓰겠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논서술형이라고 했죠. 최근에 진선여 중에서 아마 수행평가에서 이거랑 비슷한 걸 냈죠. 그래서 1차 시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의 성격, 특징, 왜 좋아하는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차 시에는 뭘 했습니까? 한 10개의 질문을 줘요. 그걸 다 미리 자기가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이거 왜 하고 있나요? 교육부에서 뭔가 내려온 거죠.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강남 3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10% 아마 그 안에 학생들은 저는 걱정을 좀 안 해요. 앞으로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 학생들이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중2가 조금 걱정이 되고, 중1 이하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에서 논서술형 문항이 도입될 경우에 어떤 과목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를 예시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이니까 나머지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들이 피력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낼지. 근데 영어는 이거는 제 얘기만이 아니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시범학교로 이미 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발 빠르면 학생이 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중2 이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목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 심화 영어라든지 심화 독해 장문. 제목 자체도 너무 어려우니까 뭐 이런 진로 선택이 있나 보다, 융합 선택이 있나 보다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네. 고등학교에 가서 이 과목을 내신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죠. 그 학생들은 그냥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목이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과목을 한번 찾아가지고, 저는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과목만 저는 피력을 했지만 그 과목들을 한번 보세요. 미리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애가 특정 어느 과를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요, 서울대, 연고대, 나머지 모든 대학들이 무전공 계열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학생만에 맞게끔 여러 개를 골라서 선택을 하고 피력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의대만 빼고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대는 아까 무전공 자율 거기에서는 빠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 준비 작업이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학년을 좀 구별해 볼게요.